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내 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인데요. 올해 주요 과기계 이슈와 전망에 대해 오태석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올해 들어서 1월도 중반을 넘었습니다. 새해 벽두가 되면은 올해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나 이런 화제들이 무엇인지가 또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올해 정부는 우리나라 대전환을 위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도 성장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주요한 시점이고, 또 작년에 마련을 했던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방안도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 신산업 창출과 관련된 첨단 기술 발전, 또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그리고 AI 이후의 새로운 혁신, 예를 들면 우주 분야,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우선 AI 열풍은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MR, 핵융합 등 여러 관심이 많은데 그 분야에서는 많은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우주 분야가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상업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누리호도 이제 5차 발사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 나사는 이제 금년 2월에 그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폴로 계획 이후에 54년 만에 유인 그 우주 비행사가 달 궤도를 이제 도는 그런 계기가 좀 되고, 이로 인해서 달 탐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좀 빨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AI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올해 AI 기술의 화두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올해 아무래도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 CES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선보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로봇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제 활용해서 실제 산업 현장, 그리고 앞으로 연구 개발, 핵융합로 구축 등에도 이제 활용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AI가 이제 단순히 보여주는 기술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 작동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보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AI가 오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완전한 자율 단계에 접어들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사람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고 특정 업무에서는 AI가 이제 주도하는 그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화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제조 인프라, 그리고 현장 데이터가 풍부해서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방문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피지컬 AI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아마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적 기반을 아마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CES만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또 무서운 속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가고 있고, 또 레드테크라고 하는 이 중국의 과학기술 기세가 상당히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제 소위 기술 굴기를 성공을 해서 이제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그 추격자가 아니고 일부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 경쟁을 선도하는 수준에 사실상 이르렀습니다. 말씀드린 CES에 선보였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또 양자 기술뿐만 아니고 심지어 기초과학 등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고, 며칠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하버드를 누르고 중국의 저장대학교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중국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또 글로벌 공급망도 이제 흔들리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 통제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또 기술 블록화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잘하냐라고 이제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일단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지도 아래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대학, 연구기관, 심지어 기업까지 하나의 국가적인 목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움직이는 일명 뭐 새로운 형태의 국가 총동원 체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독특한 어떤 혁신 방법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제조 2025를 포함을 해서 15차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들을 설정도 잘하고 꾸준하게 그걸 추진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좀 우리나라로서는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겠는데 우리도 이제 중장기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우고 차질 없이 좀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레드테크를 앞세우고 이제 우리나라 그 주력 산업들하고 많은 경쟁을 하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는데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이제 맞닥뜨리면서 결국 경쟁하기보다는 그 파도가 지나가야 될 전략적 지점들 를 좀 선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또 초격차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과학기술에서 성장함에 있어서 뭐 중장기 계획도 잘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규모가 130조 원이잖아요. 기획평가원에서 매년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를 또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R&D의 특성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조사, 즉 정부와 기업까지 다 포함한 규모가 이제 131조 정도고 GDP 대비로는 5%를 좀 넘어서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아까 미국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의 비교했을 때 8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규모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에 2024년에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전체 기업 R&D가 많이 늘은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증가했던 상당 부분이 일부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 다수의 대기업들,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았고 또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력 산업의 매출 감소되는 측면도 있고 또 불확실성이 증대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여력, 또 의지에 더 영향을 미친 결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개발 전망조사라고 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채용할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작년 수준에 비해서 약간은 좀 하회하는 좀 낮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기업 전반에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고 또 정부 연구개발 투자 역시 단순한 재정 투입보다는 이런 대학과 출연연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또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이번 정부의 그 R&D 예산이 뭐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적어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번 정부가 또 편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주요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이렇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과학기술 주도로 혁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가 운영의 그리고 그걸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금년도 예산의 큰 특징은 단순 규모 확대뿐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AI를 중심으로 한 대전환에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연구발 투자 방식과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제 대규모 신규 연구 개발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연구 개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그런 게 가능했고 그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관련 법안이 지금 본회의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되고 폐지가 되면 보다 신속하고 좀 전략적인 연구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역할 정립이 꽤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상으로 좀 보이는데 혁신전략 싱크탱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지금 기획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부 출연 기관도 올해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PBS라고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출연인이 국가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키스텝도 기존에 이제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전략 수립, 그다음에 예산 편성 등을 주로 했는데 이게 국한하지 않고 이제 기술 사업화라든지 기술 금융, 기술 규제 등 혁신적 정책 전반으로 좀 연구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연구 개발과 그다음에 산업 시장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연구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새로운 업무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저희가 매년 연초에 향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아젠다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9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미래 기술과 이제 산업 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주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생태계 또 구축, 그리고 합성 생물학 기반의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 혁신을 강화하자는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기획평가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약 9개월 정도 되신 거죠? 네네. 예. 그 취임 초기에 역점을 두신 부분하고 또 앞으로의 기관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연구 개발비, 자본, 인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선도국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기술 여건에 맞는 혁신 전략을 이제 정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혁신 정책을 확장을 포함을 해서 구성원들 많은 논의를 거쳐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키워드는 혁신, 전략, 그다음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뽑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그 새롭게 지금 미션으로 설정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 내부의 주요 업무에 AI 도입을 좀 확산해야 되겠다. 기존에도 저희가 가진 데이터라든지 보고서를 가지고 AI를 학습시켜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이를 일상 업무 전반으로 좀 확대해서 본격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태석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